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국 장관 이슈 여기부터입니다. 1위 비공개 소환이어 불구속 기소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저희가요,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 수사하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걸 검찰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이 좀 더 취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정말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계속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저게 근거 왜 이제 저러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불구속 기소한다면 하나는 이제 앵커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과 여권의 압박 아닌 압박이 계속이 되니 현직 장관의 부인을 영장 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법리적인 이유인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게 없는걸? 그러면 영장 청구에도 기각될 수 있겠는걸? 영장 청구에서 기각되는 애 차라리 불구속으로 가서 좀 장시간, 시간을 두고 수사하고 재판도 길게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어떤 법리적인 이유.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사유라면, 수사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이유라면. 그러니까 사모펀드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 진짜 한 달, 두 달 동안 엄청난 인력을 투입했는데 표창장 위조 하나만 나왔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이유라고 하면 야당에서 아마 특검 얘기도 나올 거예요. 수사 끝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다. 대통령의 압박. 네. 그건 사실은 그러면 검찰은 그건 전공법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이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의 건강 문제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 불의의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의 본류가 아닌 걸로 수사가 시비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혐의가 있고 검찰이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 영장을 치지 않는다? 현직 장관도 아니고 장관의 부인인데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이거는 검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여권의 압박 아닌 압박에 굴복을 했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향후에 윤석열 총장이 리더십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사모펀드에 자신 있다. 사모펀드 입증이 도저히 안 돼서 자신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전공법 자신 있다고 하면 전공법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올 땐 안 나오더라도 전공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기각이 됐든 되더라도. 그렇죠. 이수희 변호사님. 그래서 왜 불구속 수사 기소를 하는 걸 검토하는지 의문이 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가 증거일면 정황이 꽤 많았는데 그럼 당연히 정상적인 거라면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저런 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증거인멸에 나섰다라고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운 거죠. 한마디로 검찰에 밉보여서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 수사팀하고의 어떤 이런 대결이라는 표현보다 그런 그 대척점보다는 외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다는 거죠. 이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검찰 특히 윤 총장, 검찰총장의 경우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정무적인 거든 아니든. 그래서 지금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 대한 불신도 조금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구속영장이 100% 이거는 확실하게 발부된다라는 그 자신감이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지.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체기를 갖고 기소를 한다면 향후 상황이 진짜 녹록지 않기 때문이죠. 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을 느낀 건
아마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화면 만나보실까요? 임기는 보장됐다고 합니다만 윤 총장을 포함해서 무리한 이번 검찰 수사를 진행한 분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국민들이 보는 상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글쎄요. 하종대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관계없이 빌미를 좀 정경심 교수 측과 조국 측 장관 측에 주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정말 이 검찰이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는 것을 비공개로 지금 하는 거로 검찰이 이미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건 밝힌 거기 때문에 확인된 것이고 불구속 기소 여부는 지금 전혀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나온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만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다면 저는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은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다. 왜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구속 영장을 칠 경우에는 어느 경우냐면은 적어도 범죄 혐의가 중형, 즉 징역 3년 이상의 최고 법정 최고 형량이 3년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도 징역 3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즉 다시 말해서 자기 동생을 통해 가지고 차명으로 이제 돈을 이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모두 이제 징역 3년 이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상당히 중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항상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하는 얘기가 증거인멸 혐의나 도주 우려거든요. 맞아요. 근데 증거인멸은 이미 자기 스스로도 했고 또 교사도 했기 때문에 게다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을 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누구를 칠 것인가?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을 영장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친다면 서로 형평이 맞지 않아서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법원에 가서 이게 영장 발부가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찰의 어떤 책임인가? 그거는 판사의 어떤 판단에 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특히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의하는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야 된다, 안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 김태현 변호사님과 하종대 국장은 일단 검찰이 전공법을 하려면 구속소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비공개 소환이든 불구속이든 어쨌든 이 검찰 조사가 정경심 교수한테는 먼저일 텐데 정 교수 소환 임박이란 말을 저도 거의 2주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경심 측 변호인이 검찰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오늘 소환 지금 들어오신 오늘 아니에요? 몰라요, 저. 뭐 변호사님 그러시면 어디? 네.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갈게요. 오늘 오신 거 맞죠? 몰라요, 저도. 어떻게 알아요? 어떤 얘기 오신 거예요? 저도 변호사예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요? 화이팅.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한마디 해달랐더니 파이팅이란 말을 이렇게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그 정경심 교수 측 그리고 조국 장관 측의 어떤 지금 소환이 미뤄지고 있는 게 이쪽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좀 기본적으로 지금 법리적인 논쟁으로 가지 않고 제가 정치적인 게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청와대나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법리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서 조국 장관에게 상당히 많은 혐의를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게 되면서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둘 나눠져 있지만 한쪽에서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검찰의 발언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예를 들면 정경심 부인이나 가족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이 그만둬도 되는 거 아니다라는 최초의 얘기에서 계속 뒤로 나가면서 시간대를 벌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증거 확보가 검찰에서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조국 장관이 저렇게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좀 예를 들면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일정한 과정 속에서 검찰이 오히려 이 수사에 대해서 스스로 예를 들면 꼬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뭔가 예를 들면 중간에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싸움은 만약에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오히려 어려운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길을 좀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정말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갈 건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한편 조국 일가 의혹을 둘러싼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웅동학원 이사장이 지금 조국 장관의 모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달책이 구속됐으니 앞으로 수사망도 좀 조국 장관의 어머니를 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보시면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이제 돈을 전달하면 구속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은 게 조국 장관의 동생이니까 그럼 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병철을 좀 고민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 웅동학원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웅동 이사장이 조국 장관의 어머니니까 그러면 저거를 중간에 뭐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한 조국 장관 동생에다 가졌을까? 아니면 이사장한테 보고를 하고 같이 돈을 나눠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공범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조국 장관의 어머니를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검찰은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문제는 이 수건 수사 본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는 본류가 맞고 동양대 표창장이나 이런 문제도 처음에 불거진 문제들이고 조국 장관의 부인과 자녀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이 사는 그 가족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사의 본류는 맞는데 저 채용 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생활을 하는 동생과 어머니의 문제니까 수사의 본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수사의 본류는 아닌 걸 가지고 가족 수사를 확대하고 영장을 신병을 확보하면 검찰이 과잉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을 거고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게 또 수사를 뭐 혐의가 있는데 안 하자고 덮자니 이게 좀 봐주는 것 같고 왜냐하면 검찰이 좀 피곤하긴 하죠. 고민되긴 하죠. 아까 전 화면 보실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본류는 아니어서 과잉 수사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전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이 전달책이 됐던 그러니까 채용비리 전달책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과잉 수사 빼고 수사 자체만 보면 어쨌든 특수수사라는 게 하다가 보면 계속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했는데 에이 덮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 돈 전달책이 구속됐다는 얘기는 모든 돈은요 뇌물도 마찬가지고 채용비리도 마찬가지고요. 준 사람이 나쁩니까? 받은 사람이 나쁩니까? 항상 받은 사람의 형량이 더 나와요.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돈 전달책이 구속됐다고 보면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면 받은 사람은 사실 더 중형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구속되는 게 맞아요. 원칙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국 장관의 반개 가족까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잉 수사 논란이 나올까 봐 검찰의 정치적 이유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준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근데 지금 조국 장관 동생부터 구속하고 어머니까지 지금 타이밍에서 확대를 하면 이거 조국 장관한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주변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때리고 다니는구만. 뭐 투망식 수사야. 이 얘기 나올 테니 사모펀드나 사문소비자 같은 이 수사의 본류 같은 거 마무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순서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웅동학원 이 채용비리 건 말고도 조국 장관 자녀들을 둘러싼 입시 부력 의혹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국 딸 입학 취소합니까? 답변 못 하시죠?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모든 자사고에 다니는 사람이 표창장 위조하고 사문서 위조해서 대학 들어갔습니까? 무엇을 했느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누가 했느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내가 친한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위조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화면처럼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 이슈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하나둘씩 찾고 있는데요. 하정도 국장 화면 같이 보실까요?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의혹 가운데 하나가 조국 장관이 장관에 내정됐다는 설이 돌기 시작한 다음부터
정경심 교수가 투자금을 확 회수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일단은 이제 조국 장관의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저기 원래는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에 7월에 돼서 올해 7월에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것 같으니까 그때 직원들한테 쭉 얘기를 했는데, 내 정 교수가 이거를 다 투자한 걸 다 빼려고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한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기본적으로 단순히 코링크 P 그 펀드에다가 그냥 투자를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쭉 계속적으로 이 운용 과정에 개입을 했구나. 그러고 지금 현재 장관에 임명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다 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경심 씨가 가졌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은 그동안에 왜 조범동 씨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당시에 집중적으로 코링크 B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그것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사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 빼려고 했던 것인가 하는 것이 서로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조범동 씨는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할 당시에 그 힘을 빌려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드디어 장관이 되려는 게 청문회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빼려고 했다 하는 전체 시나리오가 완성되는 그런 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장관 시절도 그렇고 이수희 변호사님 검찰은 또 시간을 더 돌려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했을 당시도 맞춰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저희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했던 2017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으로 해서 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돈 흐름과 또 이 코링크의 돈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코링크라는 거는 뭐 정경심 교수가 돈을 빌려준 건지 투자한 건지 하여튼 뭐 설립자금을 또 차명으로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여간 돈을 준 건지 어느 건지는 모르겠지만 코링크의 설립과도 깊게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설립은 2016년에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 조국 그 장관이 그는 교수 신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2017년 5월 10일 어제 그 보도된 그 오촌 조카의 뭐 권력 운운하는 그 녹취록이 있고 그게 바로 취임 전날이에요. 그러면은 취임은 5월 10일이지만 뭐 내정된 건 그 전이니까 오촌 조카의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후에 묘하게도 민정수석으로 취임된 게 2017년 5월 11일인데 두 달 후쯤인 2017년 7월에 정경심 교수가 블루펀드에다가 10억 5천만 원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후에 펀드에다가 그 펀드에 이제 돈을 넣는 거예요. 코링크에 넣은 거와 또 다르게. 그런 면에서 남편의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서 본인의 어떤 치부라고 그러니까 이 돈을 쌓는데 모으는데 그런데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 권력형 비리로서의 그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의혹 정황들도 참 만만치 않은데 조국 장관은 그런데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재판 결과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셨고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 기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까지 확정 판결이 있어야 확인되는 것입니까?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까지 보겠다. 김종욱 교수님. 그러면 과거에는 본인이 부인이 기소되면 좀 생각을 달리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네, 뭐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뭔가 있다라고 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상황을 보더라도 뭐 문자를 보낸 게 코링크 피의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문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블라인드 투자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상당히 발언에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조국 장관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 그러니까 죄가 확신이 안 된다면 그때까지 무죄니까 장관을 하겠다.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촛불 집회 과정을 보면서 저희 저를 질책하지만 사법개혁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제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걸 애들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와대와 여당이 계속적인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런 발언을 통해서 저도 상황 자체들을 계속적으로 뒤로 좀 밀고 가는 상황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저는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기소장을, 부인에 대한 기소장이 나오게 되면 그 기소장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저는 제가 볼 땐 도덕적 판단, 국민 정서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조국 장관이 만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민 정서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적어도 조국 장관이 명징하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거취를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예를 들면 두리뭉실하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이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를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건 현실과 부합하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논란이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공방을 벌이면 논란이지만 한 사람이 네 거 맞다 그러면 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사를 하면은 수사 결과 사실인 거고요.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면 명백한 위법 행위 이걸 만약에 재판에서 법률적 사실이라고 할 때는요. 사실심이 끝날 때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수사, 기소, 재판이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재판 과정, 즉 재판에 들어가서까지 사실 확정을 염두에 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일반 국민들이 보통 얘기했을 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지금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견디겠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장관을 임명할 때 고위직 아닙니까? 그런 걸 할 때는 진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은 물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을 말하는 거지 마지막 3심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될까지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호도하시면 안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과 조국 장관의 거취 논란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